네, 캐스팅 라이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막 나온 소식이니까요.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뜨겁게 반응을 하는군요. 역시 서정진 회장의 이름값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회사가 좀 위기일 때 돌아와서 뭔가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었고요. 셀트리온 얘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 볼까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상경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거 제가 신입사원일 때 셀트리온 탐방을 다녀오고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경영자의 입장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위기적인 부분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친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오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하고 친화적으로 소통하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송도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체인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제 서정진에 대한 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틀 전에 식약처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죠.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의료기구 쪽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발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좋은 반향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나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네. 뭐 이플라이머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고 뭐 랜시마 SC 같은 경우도 북미에 연말에 이제 FDA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좀 그동안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한 뭐 행보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월 31일부터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출시 이후부터 뭐 흔히 뭐 약가이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안 좋았던 바이오 투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업계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향후 좀 바이오 심리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조금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도 많고 논란의 대상이기도 했었죠. 한때 공매도 세력하고 대결을 하겠다면서 자사주를 막 사들이면서 시장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셀트리온은 뭐 과거의 이슈긴 합니다만은 분식회계 관련,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으로 밀어내기 매출을 올렸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다 돌파한 인물이긴 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결국엔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만큼 지금을 위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을 이끈다. 이 소식만으로도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을 재정비하겠다.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희가 뽑아놓은 이슈 첫 번째는 셀트리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먼저 살펴드렸고요. 첫 번째 이슈는 로봇주를 좀 꼽았습니다. 로봇 뭐 다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규제 틀을 깨고 로봇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죠. 이화진 멘토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의 흐름들이 물론 신성재 로드베이 이후부터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발빠르게 규제 부분들을 풀기 시작했던 게 이제 로보티즈가 좀 스타트가 되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향후 물류 배송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업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고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로봇에 대한 산업 기대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그런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뭐 물류 로봇이나 이런 호텔이나 병원에 관련된 이런 로봇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제 큐렉스와 같은 의료 쪽 로봇까지 지금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큐렉스 같은 경우도 이미 실적이 올해부터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이 아직까지는 해외 쪽으로 나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큐레소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이제 서서히 이제 개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로보티즈도 올해 또 해외 시장이 또 하나씩 열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미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실외 자율주행을 넘으시고 직개미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는 약 1,000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좀 기대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중에 후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어디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죠. 우리 지금 이화진 멘토께서는 몇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로봇주들 주가 위치가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부담되는 수준의 위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ETF 쪽으로 그러니까 로봇 ETF 쪽으로 담아가는 게 조금 더 추가적인 변동성에 좀 대안을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 밑단에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계 업종들이 로봇 쪽에 납품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제 납품하는 로봇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완성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로봇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까? 정책적인 현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끌고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이 개화되는 시점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그런 대체하는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교촌치킨에 가면은 이제 교촌치킨을 튀겨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격 비용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4,600만 원 정도 그리고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6,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정책적인 수혜지를 갖고 뭐 40%에서 많게는 120%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이 MWC에서 뭐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가 다물 멀티미디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다물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화진 멘토 좀 알고 계세요? 이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해서 연관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로봇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올랐던 로봇 관련주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향후 그런 인건비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대체제로 인해서 로봇이 좀 시장이 좀 부각을 좀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어제도 사실 탐방 갔다 왔던 회사 솔트룩스거든요. 이제 관련된 AI에 또 이게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그동안 고객센터나 관련 비서와 같은 역할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솔트룩스가 하고 있는 역할인데 이런 AI 비서랑 이와 같은 로봇들 같은 이유도 결국 그동안 인간들이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 이걸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용 시장이 계속 이제 부하가 됐었던 거고 뭐 SBB 테크나 뭐 그리고 뉴로메카와 같은 뭐 치킨 아니면 커피에 대한 로봇들이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향후에 이런 구독자 서비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규제가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로봇에 대한 흐름들이 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봇 자체만 보지 말고 로봇을 인력을 대체한다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솔트룩스라든지 그게 이제 보통 기업에 이렇게 들어갈 때 키오스크에서 뭐 이렇게 하면 대화해주고 이런 형태의 AI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로봇이 조금 반짝반짝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다물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도 주가가 좀 확 오르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돼서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관심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 관심의 산업군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매매를 하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LG화학도 이 탄소 나노튜브 가치가 좀 인정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상경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LG화학 현재 뭐 시총을 비교를 해보고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엔솔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하면
80%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0%라고 하면 현재 시총 대비 되게 저렴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LG화학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양산이 된다라는 시점을 가져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도전제 쪽, CNT 쪽, 탄소나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하는 역할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CNT가 들어가면서 잡아주고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효율을 가져가는데 상대적으로 나노 신소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 응급제, 도전제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는데 자, 네. 그러면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LG화학이 가지고 있고 그 밑단에 있는 역할이 LNF가 했던 거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한테 줬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테슬라랑 비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그 밑단에 나노 신소재가 이제 가져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매출 부분이 5.5%에서 향후 2025년 13%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노 신소재가 뭐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을 테고요. 이 소재와 관련돼서 앞으로 활용성이 더 높아지긴 할 텐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탄소 나노튜브죠?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최근에 제이오 또 시장의 네. 상장 이슈로 인해서 좀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사실 전기차 경쟁이 점차적으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돌입을 한 만큼 향후에 이제 전기차들은 좀 기능을 좀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첨보랑 동화기업도 이런 전해질 관련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실리콘 응급제, 뭐 대조전자 재료 등과 같은 이게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 따라서 뭐 충전 속도나 아니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첨가제들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LG화학에 대한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CNT 관련된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에 인정해달라는 얘기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향후에 이런 CNT나 아니면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네. 관련 이슈는 좀 계속 부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가장 탑픽 종목은 그러면 그 LG화학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 상장이지만 종목이 좀 작긴 하지만 제이오 같은 게 주가적으로는 탄력성이 더 클까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전기차 이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는 네. 대략 한 연간 한 25% 정도 보고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CNT 관련 이제 성장률이 대략 한 47%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이라보다는 이제 향후 25년, 27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CNT 도전제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제이오가 좀 대표적으로 성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이오가 차라리 LG화학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CNT 쪽에서는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 대한 조정이 리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됐던 2차 전지가 양극재, 응극재, 동박, 분리막 그리고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CNT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부분 큰 순환매가 한번 도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1,400억을 사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50%가 에코프로 BM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뭐 CNT 쪽에서는 나노 신소재를 대장주로 보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시마다 좀 비중을 늘려서 이제 CNT가 하고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따라가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뭐 셀트리온 앞에서 잠깐 살펴드렸습니다만은 바이오 업종 한번 보죠. 오늘 때마침 바이오주들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 계약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종군당 바이오도 원형 탈모 치료제 허가 소식 받으면서 아침에 굉장히 급등했었어요. 지금 약간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만 셀트리온까지 섞어서 봄이 왔는데 이제 바이오주들 조금 봐야 되나? 뭐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이화진 멘토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요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뭐 JP 모건 헬스케어 이후부터 뭐 그렇다 할 뭐 큰 계약건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흐름도 있었고 사실 그동안 2015년도에 한 그때는 이제 한미약품이나 그 이후에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었던 흐름도 있었지만은 사실 요즘 같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이전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크게 좀 반응을 좀 하는 게 좀 약하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트렌드 자체는 이제 신약 메가히트 같은 약품들이 아마 좀 나와야 좀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에 보는 바이오 흐름이 뭐 당뇨나 뭐 치매나 관련 탈모 뭐 이슈로 인해서 좀 크게 부각되는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당뇨 이슈가 계속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최근에 뭐 이어플로우나 아이센스와 같이 워낙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규모가 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이런 분류가 되는 섹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당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향후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어플로우나 아이센스가 시장이 부각되는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바이오테크, 뭐 ABL 바이오나 레고캠, 뭐 알테오준 같은 부분들은 물론 작년부터 꾸준하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이슈가 시장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되는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바이오주 전체적인 업황을 볼 때 대표 주자들의 주가를 좀 보자라고 얘기하면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렇게 물론 특별한 이슈긴 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경영 복귀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10%대 이상 이렇게 올라주고 앞으로도 여기서 좀 끌어준다라고 하면 훈풍이 업계 전반으로 좀 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경 멘트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종과 빗대어서 전기차 업종 물론 시장이 커지고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그 한 축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2년여 동안 쉬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HLB가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세계 그룹주들 움직이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1989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네. 식약처를 중심으로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R&D가 됐고요. 현재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40여 년 동안 36개의 신약이 발현이 됐고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총 6개의 신약이 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쪽에서는 국내에서 충분한 임상과 결과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되게 패스트 트랙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좀 쉬다가 움직이고 있는 인바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좀 방향을 좀 잡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맞물려서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도 분야가 많아서 신약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위탁 생산 뭐 이런 쪽으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간 상승폭을 좀 키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1% 상승해서 지금 2%대까지 상승폭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뭐 셀트리온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덧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80만 원 아래에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화이자하고 계약 소식 때문에 그나마 한 2%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정도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담아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가라는 장점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서정진 회장이 등장한 배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MFC를 충분히 뺏어가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입장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사가 경쟁을 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캐파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지켜봐도 되는 충분히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레퍼런스도 충분히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양사가 좋은 시너지를 갖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저가 양산이 아닌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복귀를 자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그룹의 3사를 다 10% 이상 이렇게 복귀 소식만으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돌아온다, 복귀한다는 뉴스만 나와서 셀트리온이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또 미래를 설계할지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또 뭐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보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10% 이상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뭐 1 이하로 떨어진 건 꽤 됐고요. 이게 더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제 출산 앞으로 적극적인 육성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관련주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결국 이제 새로운 윤 정부에서 새롭게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뭐 꿈비나 쌈지애턴 같은 경우 물론 그동안 쌈지애턴은 이제 중국 시장의 OTT의 캐치 타이핑인가요?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꿈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매트리스나 유아용 관련된 가구 쪽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만큼 사실 그동안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나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당장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관련된 제도가 그만큼 최근에 있는 뭐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기대가 나와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출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개방된다, 뭐 그쪽으로 수출길이 열린다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관련주들은 뭐 캐리소프트, 웅진싱크빅, 뉴엔젤, 뭐 제로투세븐 이런 데들이 언급되고는 있는데, 이상경 멘토가 보시는 출산 관련주들 중에 그래도 지금 눈여겨볼 만한 데는 어디를 꼽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의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다라는 지원책이 나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앞선에 이화진 멘토가 말한 대로 중국에서 매출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1을 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10을 할 수 있는 숫자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쌈지엔터를 제가 1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CCTV 중국 국영 TV에서 시청률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2015년에 미니 특공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2022년부터는 캐치니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에 완구류 매출 1등을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3D 스튜디오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IP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쌈지엔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뭐 3개월 보유세가 풀리는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4월 달 중순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쌈지엔터는 단순히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컨텐츠 관련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3월 한 달은 중국 쪽을 좀 주시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이제 중국 찐닝 연구원 모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양회도 있고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이렇게 엮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이상경 멘토께서 쌈지가 그나마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다 말씀하셨고, 아까 이화진 멘토께서 탑픽 종목 뭐 꼽으셨나요?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랑 아까 쌈지엔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꿈비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면에서 꿈비를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아용 관련된 가구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뭐 유아 뭐 침대나 관련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요 최근에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필수품이라 보고 있는 이런 매트리스 수요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향후에 우리나라 뭐 한국 출산 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좋다고 본다고 보면 되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 시장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꿈비 매출이 좀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비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네요. 다음 이슈로 가죠. 다음 이슈는 오랜만에 네옴시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뭐 5월쯤 사우디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동안 좀 잠잠했던 네옴시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검을 좀 하죠. 이게
저희가 스케줄을 보면서 매매하는 스케줄 매매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종받았던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살아나면서 뭐 흔히 말하는 그래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5, 6월 달에 방한을 한다라는 예정이 있었지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네옴시티보다는 아마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확정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3분기에 충분히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좋은 분위기로 반영이 됐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양국이 다녀가면서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인프라 방안 그리고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JYP라든지 SM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 다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에 가능성이 있지만 네. 조금은 좀 먼 그림이어서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대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실제로 날짜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도 충분하다. 지금 좀 이르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대통령까지 정상이 이동해서 뭔가 그 국가에 방문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가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아마 시장이 더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만한 기업들을 보자라는 의견을 이상경 멘토가 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투자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건설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최근에 3월 1일 날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나타난 측면에서는 뭐 이번에 경기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네옴시티 관련 이슈는 사실 그때 가도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야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신흥 시장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보완책이 됐었던 거고 이제 중국 쪽에 올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네옴시티까지 나중에 더 붙여진다 그랬을 때는 좀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일단은 추진한다는 기사만으로 일단 주가를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스케줄이 임박해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중국의 양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최근에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 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 1, 2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구조조정을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된 정책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경 멘토 효성 TNC 가져오셨습니다. 스판덱스 확관 글로벌 1위. 제가 효성 TNC 나오면 살짝 웃음을 짓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화진 멘토께서는 파이nem텍 가져오셨어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이 확보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효성 TNC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상경 멘토에게 듣습니다. 효성 TNC 조현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효성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섬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분할을 통해서 충분히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요가복이라고 하죠. 스판덱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가복이 유행을 하면서 실적이 10배가량 뛰면서 주가가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데 스판덱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35개의 생산 글로벌 공장이 있다가 최근에 12개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효성 TNC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삼성 반도체랑 같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과점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판덱스 시장에 대한 물량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판덱스 시장에 대한 효성 TNC가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1분기부터 돌아서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현재는 따라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효성 TNC가 계속적으로 증설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뭐 훌라홀딩스라든지 각각에 관련된 의류 업종들이 주가가 쭉 올라오는데 아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관들 수급이 워낙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비중을 늘려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금 좋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3분기, 4분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향을 끌어주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지금 손절가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 4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해서 효성 TNC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파인엠텍인데요. 이화진 과장께서 가져오신 관심주입니다. 네, 일단은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이제 파인엔텍이고요. 이제 원래 파인테크닉스 LED 사업부만 떼고 이제 폴더블 쪽으로 나온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내장 힌지라고 하는 메타 플레이트 쪽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계속 대중화되게 되면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4 같은 경우 대략 한 1,500만 대에 대한 컨센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부진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성장은 계속 꾸준하게 30-4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올해도 계속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도 다시 한번 2024년인가요? 25년에 접는 폴더블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온 만큼 그만큼 이제 수요는 이제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원화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미 고객사들에 대한 좀 기대가 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옛날만큼의 실적보다는 굉장히 커지는 측면이 올해나 좀 내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부터 네. 조금 담아가는 전략으로 생각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7,500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시장은 사실 지금 삼성이 거의 다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다른 업체들로 확대가 되겠죠. 그 신호탄은 아마도 말씀하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폼팩터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접는 핸드폰, 이제 많은 핸드폰까지 앞으로 돌돌 말리는 핸드폰까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언제 상용화되느냐는 또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폴더블 폰과 관련된 파인엠텍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상경 멘토와 이화진 멘토와 함께한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